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산과 바다가 공존하고 사람 간의 정이 넘치는 도시 부산의 시작에는 원도심이 있었습니다. 예, 보통 부산의 원도심이라고 하면 중구나 그다음에 영도구나 이런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전에 부산이 한참 개발될 때 지금의 롯데백화점 있는 곳에 부산시청이 있었고, 그 일대는 이제 수산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원양어선들 또는 선박, 수리 이런 조선업이 활성화되어서 그쪽 지역이 아주 예전에는 엄청나게 활성화된, 그래서 인구도 많이 살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가는 지역이었고요. 그런 지역을 통틀어서 이제 원도심이라고 합니다. 한때 부산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원도심. 그렇다면 원도심은 어떻게 형성되어 부산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부산의 원도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먼저 형성이 돼 있는 배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876년에 개항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이주민들에게는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정해져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걸 나눠 쓰던가, 아니면 새로운 터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했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일 먼저 이 지역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청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들어오기 시작은 했지만 정확한 거주지가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은 편이었었고요. 그 청일전쟁 이후가 지나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이 부산에 대규모로 거주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개항 이후 한국이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부산은 일본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항구와 인접한 지금의 원도심에는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되었고, 대청동에서 부민동을 지나는 직선도로는 일본의 도시계획 산물로 현재까지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원도심은 일본의 도시계획과 개발을 거쳐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이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일본의 원도심의 매축 사업과 철도 등의 개발을 진행했고, 원도심은 발전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전쟁을 겪으며 많은 정부 청사들이 부산의 원도심에 위치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상권과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도심의 발전은 많은 일자리들을 낳았고,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사람들은 원도심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원도심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점점 도시가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은 결국 새로운 도시에 조금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를 우리가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이 지역을 구도심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로 오랫동안 좀 불리어지다가, 구도시라고 얘기하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게 보수적이고 낡고 쇠퇴하고 라고 얘기하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정체성이라든가 자부심이 너무 많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계기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좀 정체성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기 위한 차원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좀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도시의 시초라고 얘기하는 의미의 원도심이라고 얘기하는 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건 최근이에요. 원래 예전에는 여기를 그냥 구도심이라고 불렀지 원도심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거든요. 최근에 도시재생, 도시개발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서 이 도시개발에 가장 적합한 대상지가 구도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구도심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타이틀이 필요해지게 되게 되면서 우리는 이때서부터 이 지역을 가리켜 모두 원도심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로 좀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른 발전에 힘입어 황금기를 누렸던 원도심은 이후 부도심의 발달이 시작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옛날에 원도심은 모든 상업시설이라는 것이 중심도시에 소유했지만 지금은 부도심이 발달하는 바람으로 다 이동하여가지고 분산되는 바람에 집중화되었던 것이 분산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또 우리 요 서구만 해도요, 여기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약국도 어느 손님 중에 한 60, 70%가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산업구조가 원도심에서 부도심으로 옮겨가면서 생산 가능 인구도 함께 부도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원도심은 도시 소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 뭐 보통 원도심이라고 하면 예전에 어떤 상업 지역이나 뭐 되게 중심지를 의미하는데 그런 지역들이 최근에 이제 인구 감소가 많이 일어나고 이제 낡은 건물들이 많아서 쇠퇴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뭐 해봤는데 도시 소멸 지역 했는데 부산이 좀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았고 특히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전국에서 1, 2위 안에 들을 정도로 인구 감소를 통해서 지역이 이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원도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개발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조금 안타깝게 떠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가 그 영도를 조금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영도는 제주도와 거제도를 제외하고 부산에 속해 있으면서 사실은 가장 큰 섬이라고 얘기한다면 부산의 많은 주민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영도라고 얘기하는 섬이 부활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쯤 되게 되면 영도라고 얘기하는 도시의 부가가치가 조금 높아지는 시점들이 오게 됩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국가에 진상하는 가장 중요한 전쟁터에 사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얘기하는 군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군마를 양성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영도가 되게 되면서 제주도에서 길러졌던 말이 육지로 들어올 때 꼭 거쳤던 곳 중에 하나가 영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영도는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이미지보다는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진상품을 납품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영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개항과 일본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일본도 바로 영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빨리 알게 되는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대평동이라고 얘기하는 이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명칭 자체가 굉장히 거센 바람도 이곳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배가 정박하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장소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일본은 원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4개의 항만시설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항구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가장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영도를 선정하게 되는 요인들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자 수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가 필요했고 그렇다면 그 배를 일본에서 이동시키는 데 들이는 비용보다는 아예 배를 이곳에서 처음부터 만드는 게 훨씬 더 대륙 진출에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목선이라고 얘기하는 조선소로 시작이 되게 되다가 그 목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그 일본이 하는 다나카 중공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조선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다 일본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우리 정부가 그거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소, 그러니까 한국이 직접 운영하는 조선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조선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진중공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조선소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많은 노동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밀집되어 있었던 부산과 그리고 영도라고 얘기하는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영도에 조선소라고 얘기하는 대규모 산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도로 유입되게 되는 요인들로 작용하게 되고요. 조선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는 부가가치가 같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산업들이 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상업시설도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많은 주거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상수도와 관련된 것들도 이제 필요해지기 시작하게 되고 교통도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이들을 상대로 한 주거지 이들을 상대로 하는 돈 쓸 수 있는 소비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같이 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도에 유입이 되기 시작했지만 영도에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산업에는 조선소뿐만 아니라 도자기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같이 있었거든요. 영도의 가장 큰 부흥기라고 얘기하는 건 이 도자기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조선소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를 끼고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두 가지 산업의 모든 자본이 일본 자본이었다는 거.
그래서 일본 자본이 나가고 나서 민간 자본으로 옮겨가고 이걸 다시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고리가 끊어지게 되면서 영도에 있는 경제가 조금 위기를 맞게 되는 요인들이 됐고요. 또 하나는 특정 산업으로 너무 한쪽 산업으로 치우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산업이 위기가 닥치게 됐을 때 그 인근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들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가 도자기가 먼저 무너졌어요. 이게 무너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영도에서 빠져나갔고요. 그 두 번째 얘기될 수 있는 건 조선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경쟁 국가들도 많아지기도 시작을 했고 인건비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배를 고치는 장소로 전락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 고치는 사람들의 인력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구조조정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영도의 산업은 완벽하게 뿌리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곳에 일거리가 없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영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도시를 지키기 시작하게 되면서 도시 자체는 슬럼화라고 얘기하는 길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도심의 도시들 중 가장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한 곳은 영도입니다. 영도는 과거 조선 산업의 발달로 호황을 누렸으나 흑만 산업의 불황과 경기 침체, 조선서들의 이전 등으로 가장 큰 산업 기반을 잃게 됩니다. 과거 영도의 조선업이 활발하던 시절 대평동은 발전의 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조선소에서 깡 하고 들려오는 배를 두드리는 소리에서 유래된 대평동의 깡깡이 마을이라는 별명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영도 대평동은요, 지금 깡깡이 마을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마을입니다. 깡깡이라는 말이 그 수리조선소에서 그 선박을 수리할 때 그 배 표면을 망치로 두드릴 때 나는 깡깡 소리에서 유래했는데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깡깡이 마을이자 대평동은 수리조선업으로 이름을 날리던 곳입니다. 역사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동기, 그러니까 엔진을 단 그 조선소가 처음 생겼던 곳이 바로 이곳 대평동이고요. 그게 191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조선 산업이 이쪽에서 발전을 해오다가 또 7, 80년대에는 원양업의 붐을 타고 또 수리조선업으로도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까지도 이름을 날리던 곳이고요. 80년대 부터 해가지고 9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이곳이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정성기를 또 누렸던 곳입니다. 지금도 수리조선소가 8곳 정도 마을에 있고요. 260개 정도의 부품 업체들과 수리할 수 있는,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공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평동은 일제시대 때 세워진 다나카 조선소를 필두로 그야말로 조선업의 메카로서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이후에도 조선업은 대평동의 젖줄로서 마을과 함께 영도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해운 산업의 불황과 거대 조선소들이 타지로 이전하게 되면서 깡깡이 마을의 조선업은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조선업과 선박 부품 공장들이 남아 자리를 지켰으나 과거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해 대평동은 고령화 슬럼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평동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는 마을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재생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깡깡이 예술마을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됐고요. 민선 6기, 부산시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 2016년 5월부터고요. 한 2년 정도 사업을 진행을 했네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3가지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입니다. 부산이 해양도시고 항구도시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도시재생 사업들이 산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산복도로 재생에 많이 집중해 있었다면 해양도시인 부산의 매력과 정체성,
뭐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을 도시재생 대상지로 해야겠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양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깡깡예술마을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재생입니다. 사실 북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기존의 것들을 없애고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그런 뭐 재건축, 재개발 쪽에 집중해 있었다면 이 남항이라는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항, 그러니까 항구로서의 그런 정치라든지 예전의 그런 뭐 정체성, 그런 원형들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해 가면서 문화예술적으로 활용하는 그 재생의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세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예전에 100년 전부터 여기 영도에서 저기 중구 남포동으로 가는 도선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대평동이라는 지역이 지금은 뭐 도선도 사라지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그런 예전에 그 커뮤니티 관문으로서 역할이 많이 상실되었지만 사실 정말 영도와 원도심에 있는 관문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런 관문으로서 역할, 커뮤니티를 회복하고 또 조금 중의적으로는 이 마을이 60년 된 대평동 마을이라는 마을 조직이 있는데요.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되어 오고 지금도 자치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마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커뮤니티를 좀 더 공동체 활성화시키고 이 마을을 좀 더 살기 좋은 그 깨끗하고 쾌적하고 주민분들이 공동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듯 깡깡이 마을의 도시 재생 사업은 지 자체의 진행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각종 문화 사업들은 깡깡이 마을의 정체성과 발 맞춰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의 핵심 프로젝트와 19가지의 세부 프로젝트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큰 프로젝트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영도 도선목원 프로젝트입니다. 아까 제가 100년 정도 된 영도 도선이 다녔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08년에 그 해수면 매립공사, 자갈치 해수면 매립공사 때문에 그 도선 운항이 중단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문에 도선 운항이 중단이 되었지만 저희는 그 옛날 영도 그 도선을 그러니까 남항을 다니던 그 도선들의 그 백기를 다시 복원을 하고 이걸 뭔가 유선 형태로 조금 변형시켜서 이 남항을 한 바퀴 둘러보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부산에서 뭔가 배도 타보고 해양도 느껴보고 남항의 정치도 느껴보고 또 특히나 이 대평동 안에 있는 수리 조선소들을 바다에서 이렇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해양 콘텐츠로서 관광 콘텐츠로서 저희가 이 도선복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외부에 많이 알려져서 깡깡이 예술마을이라는 이름이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총 29개의 개인이나 팀이 참여해서요. 총 88점의 작품이 마을 곳곳에 조성이 됐습니다. 단순히 마을을 예술을 설치하는, 그러니까 예술 작품 설치하는 공간으로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뭐 산업적인 특징이라든지 역사적인 특징 같은 것들을 그 작품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목적이고 무엇보다도 주민분들께 필요한 편의시설 그러니까 밤에 많이 어둡다고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주민분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가로등 라이트 작품이라든지 마을 곳곳에 저희 마을에는 마을 버스밖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정류장에 의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쉴 곳이라든지 휴게 공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쌈시공원을 만든다든지 아트 벤치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주민분들의 편의시설을 예술가의 그 창의력을 통해서 만드는 그런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마을 박물관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옆 건물에 마을 박물관이 2층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뭐 마을 분들이 기증해 주신 여러 가지 선박 관련 부품들, 공구들 해서 뭐 400점 정도 지금 기증받은 물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손안의
박물관처럼 이 세 가지 책을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미 다 출판이 됐는데요. 역사편, 산업편, 생활편이라고 해서 이 지역의 정말 특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총망라한 책들을 통해서 마을에 직접 오시지 않고서도 마을의 역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실 수 있게끔 했고, 또 공간을 통해서 또 조성한 박물관이 또 생겼고, 또 직접 와서 체험하실 수 있는 공작소라는 공간도 곧 조성될 예정이고요. 또 마을을 걸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대 조선소가 있었던 그 자리 옆에 거리박물관이라고 해서 이제 역사를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형 박물관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저희 사업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뭐 기획가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아니면 행정가라든지 이런 어쩌면 외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을 사업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거나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마을 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함께 그 마을 도시재생하는 주체로서 활동하실 수 있게끔 같이 뭔가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운영을 했거든요. 그 프로젝트가 바로 문화사랑방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뭐 문화예술을 같이 한번 어떻게 하면 나눠볼 수 있을까, 뭐 영화를 본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졌었고요.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이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라든지 뭐 영도 도서봉 프로젝트라든지 저희 전반적인 사업 마스터 플랜을 구성하는데 많이 영향을 주었고 이 안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또 이제 마을 분들과 어느 정도 스킨십을 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졌고요. 또 2017년에는 마을 동아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좀 더 이제 마을 분들이 사업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마을 해설사를 양성해서 직접 투어를 운영하신다든지, 또 마을 정원사 분들이 마을 안에 있는 쌈지공원이라든지 뭐 작품들을 관리하고 가꾸신다든지, 그렇게 사업에 전반적으로 좀 들어와서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도 했고요. 또 여기 보신 뭐 시와 동아리 같은 거라든지 또 댄스 동아리처럼 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주민분들이 직접 창작해보고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동아리 프로그램도 1년 정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 동아리 프로젝트는 또 내년에도, 그러니까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 그 외에도 뭐 깡깡예술마을 로고라든지 캐릭터라든지 뭐 다양한 기념품들, 그리고 마을 신문 등을 만드는 그런 깡깡의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처럼 대평동에는 각종 문화예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도 도선처럼 예부터 이어져 오는 마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깡깡이 마을의 재생사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보기에만 아름다운 거칠애가 아닌 주민들의 삶에 녹아든 재생사업들은 과거 조선업이 대표하는 마을의 정체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깡깡이 마을의 재생사업은 대평동과 영도에 그치지 않고 부산의 원도심이 처해 있는 도시 소멸의 위기를 해소할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산의 옛 정치를 간직하고 있으며 부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원도심, 계속적인 인구의 감소와 산업 기반의 쇠퇴로 인해 원도심이 당면한 소멸의 위기는 과거의 영광을 무색하게만 합니다. 하지만 원도심이 마주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재개발이 아닌 도시 그 자체를 재생하고 꾸준한 관심을 가진다면 다시 한번 원도심은 예전의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떠나는 대로, 남는 것은 남는 대로 이유가 있지, 사연이 있지.